이제 양력이 없죠, 그죠? 양력이 없어가지고 제 그 책을 아까 소개해 주셨잖아요. 사회자님이 너무 잘 소개해 주셔가지고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짧은 양력을 처음 봤다라고 다 왜냐하면 1983년생 네트워크 마케팅 종사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뭔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아메이 안에서 인생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는 그게 아이고 이거 좀 잠시 내려놓을게요. 아메이 안에서 인생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제 파트너들 때문에 처음에 어줍지 않게 시작했던 인스타그램도 지금도 아직 하고 있고 유튜브도 사실은 처음에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누가 이 영상을 그냥 여기 저장해 놓아라 해서 했는데 누군가가 보기 시작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아메이도 저는 그렇게 시작됐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메이가 대단한 결단 아래에서 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냥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그런 아메이 안에서 제가 세월을 벌써 20년 보낸 것 같아요. 어때요? 2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 아니잖아요. 그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메이 안에서 저도 많이 변했고 또 아메이가 저를 많이 변화시키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 아메이가 줬던 점점 볼륨이 올라가네요, 그죠? 제 목소리가 좀 작았나 봐요. 어, 아메이가 줬던 또 여러 가지 혜택들을 쭉 받으면서 어떻게 나는 20년이나 이렇게 했고 누군가는 하다가 그만두기도 하고 많은 분들 왜 밖에 나가면 보이시죠? 그거 하다가 그만뒀더라. 뭐 우리가 좀 잘 모르는 뉴페이스 만나면 어떻게 20년이나 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시작할 때 20년을 해야지라고 결단하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돌아보니 20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뭘 얘기를 하냐면 그만둘 타이밍을 놓쳤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 다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아메이 3개월 차에 이건 제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결론이 살며시 내려지더라고요. 3개월 정도 해보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메이에 있어서 적절한 소비층도 아니고 그리고 노후 준비를 거론할 나이대도 아니고 20대 초반이었으니까요. 이게 시장 자체가 내 나이가 적합하지 않구나라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어느새 3개월 차에 꽃잎을 뜯고 있는 저를 발견했던 기억이 나요. 느, 여러분도 해보셨죠?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그 3개월 차에 이제 그 했던 고민들 중에 또 하나가 나는 뭔가 막 이렇게 얘기해도 내 주위에 제품 쓰는 사람들이 잘 안 생기는데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같은 수많은 주부들이 저를 좌절을 시키더라고요. 강의가 끝나면 아메이 플라자로 가서 한 카트 가득 담고 나오는 모습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야, 나도 언젠가는 풀카트 한번 할 수 있겠지. 그게 꿈이었다니까요. 제 친구들하고 같이 아메이 할 때. 그래서 그런 세월들이 지나고 강의장 안에서 고민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강의장 안에서 고민들이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계속해서 강의장 안에 있다 보니까 고민들이 지나가고 저도 어떤 해는 보이는 성장, 어떤 해는 보이지 않는 성장을 거듭하면서 시간이 지나서 다이아몬드도 되고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되고 작년에 우리 그거 했었죠. 우리 부산국제영화 제 항상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우리 하죠, 그죠? 다이아몬드들이 여기 다 모이는 이유는 여기 있죠. 아메 이런 것도 팔아 하면 팔아 다 있어라고 갔었는데 너무 좋은 호텔과 야, 요런 그다음에 손준호 맞습니까? 여자분이 누구죠? 와이프가? 그 두 분을 초청을 해서 이때 또 운 좋게도 1열에서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잘 모르는 분이라서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재작년 그다음에 그 전해에 소향 아시죠? 애국가 잘 부르는 친구 소향이랑 그다음에 그 전해에 박정현 씨를 불러줬어요. 그 너무 저는 박정현 씨 팬이었기 때문에 박정현 씨 그러니까 아메이에서 다 불러주잖아요 이렇게 박정현 씨를 1열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도 너무 감동이었지만 또 박정현 씨가 요즘 자주 안 나오셔서 조금 힘이 떨어지셨나 해서 좀 더 위로가 좀 되어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에 응원을 계속 해드렸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노래 부르는 중에도 혹여나 텐션이 떨어질까 봐 계속해서 끝까지 훌륭한
공연을 성황리에 마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를 하면 반은 연예인 부스고 반은 아메이 부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 때 파라다이스 호텔이 제일 비싸잖아요, 1년 중에. 부산국제영화제 할 때니까. 근데 다이아몬드들은 참가하면 보통 참가비 내잖아요. 일반적으로 참가비라는 걸 내는데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님들은 참가하면 참가비를 줍니다. 그래서 부부당 100만 원씩 이렇게 주는데 이렇게 현금으로 보여주니 천박하기 짝이 없죠. 네. 이렇게 해서 저렇게 좋은 시설과 이런 행사들 보면서 좋은 음식들 또 이렇게 네이밍이 되어 있는 자리에서 또 이렇게 좋은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쭉 보내고 또 재작년이었죠. 재작년에 와이프랑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아메이 여행이 호주로 정해졌었는데 그때 다이아몬드 여행이 호주였거든요. 저희 조금 항공권 좀 바꿔 가지고 일찍 가서 한 달 살기를 해보자라고 이야기가 되어서 한 달 동안 호주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이때 이제 이때의 기억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냥 애들도 한 달 동안 어쨌든 학교를 지정해서 다녀야 되니까 가서 아메 행사할 때는 저렇게 우아하게 있다가 또 등교 시간에는 저렇게 추리하게 있다가 매일매일 반복되죠, 그죠? 등굣길이 너무 멋있어서 한번 찍어봤고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 쭉 보내고 또 얼마 전에 우리 삿포로 여행 갔다 왔었잖아요. 삿포로 갔을 때 저희 비즈니스 클래스와 이코노미 클래스는 그 같은 비행기라고 안 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는 이제 그 다이아몬드 이상, 저기 뭐 수석 다이아몬드, 더블 다이아몬드, 트리플까지 우리 왜 비즈니스 클래스를 주잖아요. 비즈니스 클래스를 주는데 아이들은 이제 우리 아시죠? 그죠? 다이아몬드 된 비즈니스 클래스 나온다는 거. 그러면 그 가족들이 다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사업자 두 분에게 비즈니스 클래스가 나오고 가족 나머지 이제 함께 동반 가족들은 한 게 뭐가 있냐 해서 이코노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데 우리 자녀 둘이는 이코노미를 타는 거죠. 근데 미성년자가 둘이만 이코노미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다른 비행기라고 해서 강제 다운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중에 한 명이. 와이프하고 저하고. 근데 이번에 호주도 그랬으니까 이번에 다운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했는데 SM에서 안 그래도 소식 들었다면서 우리 저희 여행사가 SM이잖아요. 강호동 한 번씩 막 스피치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애들 이 케어하는 전문 직원을 보내 가지고 저 친구가 이코노미 내내 우린 비즈니스에서 애들 볼 일 없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너무 이 어린아이들 두고 있는 부모들이 너무 원하는 그림 아니에요? 비행기 내내 볼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코노미는 비즈니스 못 들어오게 스튜어디스 맞는 거 알죠? 비즈니스는 이코노미 갈 수 있거든요. 못 가게 딱 막아 화장실도 거기 못 쓰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만 안 가면 만날 일이 없는 거죠. 도착했는데 일본 여행 또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아메이가 준비해 모든 게 다 무료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 여행 가면 사실 방이 작잖아요, 보통은. 근데 이제 아메이가 좋은 숙소도 마련해 놨는데 근데 전 너무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 저희 자녀가 어리잖아요. 여기가 애들 방인 거예요. 안쪽으로 해서 어른방 이거 제 부모님 방이랑 연결돼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야 너무 추접죠? 그리고 여기가 인제 그거잖아요. 클럽 메드 들어보셨죠? 그 얘기 하도 많이 들어서 인제 귀 따갑게 들으셨을 건데 저희 같이 인제 아기가 좀 어린 초등학교 애들 있는 애들 천국이었어요. 뭐냐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원어민이 스킬을 가르쳐요. 어. 그리고 중요한 건 8시에 헤어지면 오후 5시까지 애들이랑 만날 일이 없어요. 밥도 자기네들이 다 먹여 주고요. 그리고 스키 다 타는 게 끝나면 저렇게 액티비티도 해 주고요. 매일매일 다르게 종이 접기, 레고 뭐 저렇게 뭐 이렇게 줌바 댄스 같이 하고. 음.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 주니까 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메이를 통해 가지고 참 많은 시간들을 제가 기쁜 곳에 좀 쓸 수 있다라는 것도 전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메이가 이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수입의 성격이 달라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 한 번 더 해 봤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시간이 빨리 흘러가잖아요. 이제 2015년이 되었죠. 그죠? 2025년이 되었죠. 24년에서. 근데 2025년이 되고 또 10년도 빨랐지만 앞으로 10년은 더 빠르겠죠. 그죠? 이게 빠른 이 시간들이 나의 편이다. 오롯이 나의 편이라고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10년이 지났는데 아 정말 시간이 나의 편이었어라고 느껴지십니까? 현 상태가 좋아졌다면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10년이 지나도 비슷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못해진 경우가 많죠. 시간이 나의 편이라 느끼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요? 그죠? 뭐 몇 년 전에 엔비디아에 몸담았던 분들, 몇 년 전에 뭐 코인을 좀 해놨다든지 뭐 이렇게 되게 잘 된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나의 편이다라고 느낄 수 있으시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시간 앞에 그런 만족보다는 후회가 많죠. 근데 그 후회의 베이스가 무엇인가 보면 대단한 노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안 바뀐다 그러죠. 우리가 암회하는 사람들이 되게 교만한 것 중에 하나가 몇 분 이렇게 막 지금 열심히 적고 계신데 막 적고 있는 모습 보면서 막 필기하니까 옆에서 야, 너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적었으면 서울대 갔겠다라는 그런 교만함을 보입니다. 서울대는 글자 몇 개 적는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참 그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어, 우리가 학창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저희는 또 공기놀이하고 고무줄 할 겁니다, 그죠? 가는 학교는 비슷할 거고요. 근데 노력은 바뀌지 않지만 선택은 바뀔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그때 그 주식을 사놓을 걸. 아니면 그때 그 집을 팔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놈을 피했어야 했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선택에 대한 우리가 메시지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니까 돌아가면. 근데 과거의 선택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꾸니까 지금부터라도 선택을 잘 해나가야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는 뭐가 될까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정확한 거 하나는 있습니다. 앞으로 나는 더 늙은 내가 될 겁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옆 사람을 보면 사진 같아 보이죠. 그냥 이렇게 생긴 것 같지만 우리는 실시간으로 나노 단위로 늙어가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게 누적돼서 지금 이 얼굴이 된 거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얼굴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50년 만에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 50년들이 저분들이 뭘 가져다 줬을까요? 이 노래 아십니까? 그죠? 이 노래도 아시죠? 이 노래 아십니까? 이 노래가 다 20년 된 노래들입니다. 올해로 20년 됐죠. 그리고 기억의 습작 노래 아십니까? 요건 30년 됐습니다. 너무 세월 빠르죠, 그죠? 지금도 불러지는 저 노래들이 아직 살아있는데 30년간의 내 삶은 그리고 중요한 건 이때까지 내 삶에 대한 어떤 이제 현실 점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재고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어쩌면 요즘 사람들은 이제 이렇지 않은 것 같아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마치 영원한 안녕을 보장받은 것처럼 안일하게 살아가더라는 거죠. 개구리가 어디 앉아 있는지 안다면 자기가 졸고 있지 않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희가 어딘지 모르니까 저렇게 마음이 편안한 거고 어딜 떨어져도 저렇게 악어밥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 세 가지 그림의 공통점은 뭐냐면 지금은 괜찮다라는 거죠. 좀 있으면은요. 내년은요. 5년 후는요.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들어보셨죠? 뭔가 그냥 이렇게 되지 않을까? 남자분들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 남자가 목욕탕에서 화장실에서 노란불 밑에서 배에 힘주고 얼굴을 조금 내리면 나 정도면 나쁘지 않게 나쁘지 않게 생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나 한 번도 안 해봤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이십니까? 저는 다 해봤다라는 겁니다. 모든 남자들이 그런 자신감이 밀려올 때 정확한 기준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죠? 여기에 내 얼굴을 한번 넣어보면 그런 막연했던 어, 그죠? 다른 생물체가 들어있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로 온전할 것인가 5년 뒤에 기술의 발달이라는 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죠. 네, 보신 적 인공지능이 있을지 나리가스로 모르겠지만 발달하면서 AI가 이제는 이야기하는 어떤 영상을 머릿속에 만드는 거 떠오르는 혹시 보신 적 내용을 있습니까? 글로 써넣기만 하면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기술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주 공개된 이후 놀랍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데 먼저 홍영재 기자가 이 내용 전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만들어진 거라는 일본 게 도쿄 상점가 이걸 찍은 것 같지 않아요? 행들이 걸음을 재촉 그림자까지 다 표현을 하고 고양이 한 미세 마리가 주름까지. 요 영상도 글로만 써줬는데 AI가 만들어낸 영상입니다. 카메라로 야, 촬영을 너무 부탁한 신기하죠? 내용을 사실 사진 하나 두면 영상으로 바꾸는 건 이제 일도 아니게 됐습니다. 사진을 두고 노래 부르는 영상으로 만들어 하면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럼 앞으로 뭘 해야 되나? 요즘 뭐 편의점은 뭐 시급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인건비 때문에 안 좋다 그러고 직장도 정년이 짧다 그러고 뭐 이런 느낌이죠. 일자 걸음은 관절염, 관절변형, 오다리 걸음은 무릎인대 손상, 안장 걸음은 고관절염, 팔자 걸음은 요통 허리 디스크, 학다리 걸음은 연골연화증. 걷지 말란 소리죠. 어, 아니면 체험하고 싶은 질병이 있으면 한번 따라 걸어보면 되겠죠. 고관절염은 어떨까 하면 한 장으로 한번 걸어보시면 되겠죠. 뭐 자영업 한다 하면은 뭐 요즘 폐업률이 뭐 역대 1위다. 뭐 그죠? 뭐 요즘 뭐 이 말이 너무 많죠. 그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방향성을 뚜렷하게 못 잡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는 이렇게 돈 교육, 그러니까 경제 교육이 조금 좀 빠져 있잖아요. 뭔가 터부시하고 유교 문화 안에서. 근데 돈 선생님이 없다라는 게 큰 문제 중에 하나 아닐까?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쭉 부자들의 어떤 삶을 보면 물론 이제 도구는 다 다르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자산을 늘리고 부채를 줄인다. 굉장히 심플한 명제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이죠. 현대자동차가 현대자동차를 만들어서 현대가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우리 같은 개인이라면 그냥 그걸로 잘 먹고 잘 살고 여행 다니고 할 건데 얘네들은 그렇지 않았죠. 그걸로 번 돈에서 빚까지 더 내어서 현대백화점을 또 만듭니다. 그럼 좀 스톱하면 될 건데 그걸로 또 뭐 현대 호텔 짓고 현대 카드 만듭니다. 빚까지 내어가면서. 그럼 좀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현대 홈쇼핑 만들고 현대 캐피탈 또 만듭니다. 그럼 방향성이라는 게 보이죠.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게 총 재산을 늘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캐시 플로우의 두께를 늘려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달달이 아니면 해마다 들어오는 현금 흐름의 두께를 더 튼튼히 하고 있다라는 그 방향성이라는 게 보이죠. 전 개인이 따라할 수 있는 가장 유사한 형태의 일이 아메이가 아닐까? 첫 번째 레그를 시간과 돈을 들여 열심히 후원합니다. 그걸로 먹고 살지 않고 또 그 수입으로 두 번째 라인을 만들어 나갑니다. 또 세 번째 라인을 만들죠.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런 일들을 만들어 나갈 때 절대로 자기가 꼭 있어야 되는 일을 만들지 않죠. 현대카드 예를 들어 보면 어떻습니까? 카드도 아무 곳에나 쓸 수 있고 누구나 쓸 수 있지만 카드 사장님이 반드시 현장에 있어야 되진 않죠. 우리가 카드 끌 때마다 카드 사장님이 뛰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수입의 형태의 특성을 이해를 좀 한번 하시면 아메이를 그 눈으로 바라봐 주시면 아메이는 안 할 이유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자,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현대카드 잘 생각해 보시면 카드가 처음부터 돈을 벌었을까요? 아니죠. 현대카드 단말기를 온 가게에 다 넣을 때도 비용이라는 게 들어갔겠죠. 선물까지 주면서 카드 단말기 넣어달라 했는데 어땠어요? 다 거절당했죠. 왜? 카드 수수료 뛰어간다고 자영업자들이 다 싫어했죠. 예전에 기억나죠? 카드 사절이라고 붙어 있었던 거. 음, 그때는 의리였잖아요. 지금은 가게 열면 카드 단말기 안 넣고는 안 되죠. 왜냐하면 왜 그렇게 전세가 역전됐냐면 카드 쓰는 사람이 많아져서 그렇죠. 카드 쓰는 사람이 많지 않을 때는 의미가 없었던 일들이. 그러면 걔네들 입장에서는 시간과 돈을 카드 단말기 까는데 투자를 했다가 지금은 어때요? 뭐 조금 천한 말로 앉아서 돈 벌죠.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도 저런 수입원 하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않아요? 저런 수입원은 부럽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저런 과정을 부러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메이가 뭐가 다릅니까 저거랑? 뭐 아메이 단말기 깔지 않잖아. 아니요, 우리는 어플 깔잖아요. 그렇게 깔아놓고 누군가는 쓰고 누군가는 안 쓰고 해도 나중에는 스스로 쓰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구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저 결과를 정확하게 안다면, 그죠? 저는 포기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게 뭐냐면 저는 시간에 대한 견해 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대부분 시간을 판매의 대상으로 저는 결정을 하고 삶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애들 태어나면은 일반 유치원 보내고 싶어요? 영어 유치원 보내고 싶어요? 손자 태어나면 그러고 싶죠, 애들이나? 그러면 영어 유치원 졸업하면 애들 학군지에서 키우고 싶나요? 아니면 뭐 동떨어진 데서 키우고 싶나요?
다 학군지에서 키우고 싶고 그러니까 학군지가 비싸죠. 금액이. 좋은 대학교 가고 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좋지 않은 대학교 갔으면 좋겠습니까? 좋은 직장 갔으면 좋겠습니까? 그 모든 프로세스가 결국 어차피 시간을 팔아야 되는데 이왕이면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전제 아닐까요? 그죠? 결국 시간 팔아서 돈 벌 건데 남의 아들 시간당 10,000원 벌 때 우리 아들 시간당 5만 원 버는 첫 코스가 유치원 아니냐는 거죠. 시간을 팔아야 된다라는 그 이제 우리가 생각에 이미 박혀 들어가 있는 거죠. 뭐 그게 뭐 전문직이 됐든 뭐가 됐든. 근데 부자들은 시간을 판매의 대상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까 일례로 그거였죠. 말씀드렸던 카드. 바로 수입이 나오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즉 뭐냐면 노력과 보상의 시점이 다른 일만 합니다. 근데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이번 달 출근했는데 월급 안 주면 난리가 나죠. 커피 한 잔 팔았는데 바로바로 마진 1,000원, 2,000원 남아야 되죠. 즉답성. 거기에 목매어서 그죠? 경제적 생명줄이 너무나 빈약해진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뭐 그렇게 하면 뭐 그런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그죠? 사업이라는 것. 근데 투자를 해놓으니까 나중에 어때요? 내가 나중에는 더 이상 시간과 돈을 쓰지 않아도 스스로 수입을 만들어내는 무언가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아메이를 아까 말씀드렸던 왼쪽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너 그렇게 아메이 강의장도 다니고 하던데 10만 원 벌었어? 차라리 알바가 낫죠. 그 개념으로 비춰보면 어떤 프레임으로 보는가가 다르죠, 그죠? 그러면 책 작가들은 인쇄 받죠, 그죠? 책 작가들은 해리포터 H 글자 하나 쓰고 10만 원 받고 A 하나 쓰고 10만 원 받고 합니까? 다 쓰고 나서 그 책이 어떤 가치를 가져서 팔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수입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 개념으로 아메이를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아메이는 그쪽 분야라는 거죠. 저도 이런 개념들을 다 이해한 게 아니라 아메이를 하다 보니까 아메이는 이런 일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집에 저희 집도 저희 부모님도 저도 아메이를 안 할 때가 있었겠죠. 저희가 태어나자마자 아메이를 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제 초등학교 때 저 에버랜드였나요, 여기가? 이제 서울 구경시키고 또 좋은 대학 보내고 싶다는 저희 어머니가 열망이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집 안에 유망주로, 그죠? 왜냐하면 우리 동생보다는 제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어 보였기 때문에 저한테 거의 이제 저희끼리 이야기로 거의 몰빵을 했습니다. 교육비 쪽으로. 어, 여기가 뭐냐면 저희 부모님과 제 친구 부모님과 함께 서울대 투어를 떠났던 어, 2박 3일 정도 이렇게 해서 서울대 투어를 떠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뭐 영 공부 못하진 않았으니까 서울대 투어라도 갔겠죠. 제가 중학교 때 일과가 정말 정말 새벽 5시에 일어났었나요? 그래서 제가 키가 안 큰 것 같아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검도 갔다 와서 오성식 영어 듣고 뭐 이제 저기 3분 수학인가 막 이런 거 풀고 또 아침에 학교 갔다 오면 학교에서는 공부 별로 안 하죠. 이미 다 배웠으니까. 그럼 학교 마치면 전과목 학원 다니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원어민 영어 학원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원어민 영어 학원을 그것도 창원에서 찾아내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걸 해내셨어요, 저희 부모님들이. 그래서 못다한 어떤 학구열에 대한 미련을 저한테 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 뭐 서울대 투어도 가고 여기 있는 저 네 번째에 있는 제 친구고 제일 왼쪽에 축구공 들고 있는 게 전데 서울대를 가서 이제 또 서울대 엄청 스트레스 받았죠. 저 친구하고 저하고. 그래서 이제 또 학교 서울대 못 갈 수 있으니까 연세대하고 고려대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실수 허용 한계선 같은 거죠. 어, 미끄러지면 여기까지만 허용한다. 이런.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투어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정말 간절히 바라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죠. 그죠?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제 친구와 저는 보여주지 않은 학교에 같이 가게 되었던 거죠. 어, 근데 그게 전조가 있었겠죠. 처음부터 그렇지 않죠. 그 방금 보셨던 우리 이 친구 아버지 여기 이 친구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친구 아버지 어머니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여기 계시고 그 친구 아버지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 옷가게 아동복 가게 하고 있었는데 하시는데 오셔가지고 그 친구 아버지는 택시 기사였거든요. 뭐였냐면 중화엄마 2년에서 5년 정도 슈퍼 바꿨으면 매달 1,000만 원 들어오는 그런 일이 있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어디 속았구나 해서 근데 그런 교육이 있는데 한번 가주라 했는데 이제 아메이란 말도 하지 않고 근데 옷가게 단골이 얘기하면 어때요? 한번 가준다라는 느낌이 있죠, 그죠? 그래서 두 부부가 네 명이 차를 타고 한 2시간 거리에 저희 집은 차가 없었기 때문에 갔는데 가서 이제 아메이를 알게 된 거죠. 너무 화가 나서 아버지 나가시고 아메인 거 알고 어머니는 이제 여러 가지 연유로 일단 단골이 오라 했으니까 또 앉아 있어 주는 게 예의고 두 번째로는 어차피 한 차로 왔으니 먼저 나가봤자 어, 여러 가지 생각으로 안 나가셨는데 그게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아내의 비전을 보신 거죠. 괜찮겠다 해서 2년 반 만에 다이아몬드를 성취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멋진 핀을 성취를 하고 그 아메이를 하시는구나. 뭐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제 중학교 고등학교생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집에 오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 아메이를 한번 해봐. 근데 제가 보는, 그러니까 이게 뭐 본질도 있고 피상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는 피상은 아메이를 한다라는 것은 제가 저기 틈 사이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죠. 아메이를 하는 사람들은 저기 앉아 있었으니까 저희 집에. 그러니까 학교 다녀와서 한 번은 홈미팅을 저렇게 하고 계신데, 야, 너도 이제 아메이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든다면 저들이 나의 직장 동료가 된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유쾌한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중이 떠중이로 살다가 적당한 학교에 가서 어, 저희 동문들이 한 번씩 있습니다. 제가 어디 나온지 아니까 제발 적당하고 애매한 학교라고 말 좀 하지 말라고. 어, 그래서 어쨌든 그러다가 제가 군대에 가게 됩니다. 군대 가서 이제 뭐 군생활 열심히 했죠. 근데 이제 뭐 군생활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고 어, 군생활이 사실은 힘들어서 도피처로 저는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군생활 하는 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어, 저보고 그랬어요. 제일 많이 들은 게 개념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PX 가서 개념 사와라 얘기를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왜냐하면 들어갔는데 그때 제 친구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걔는 상병이었는데 저보고 말로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로 왔죠. 이름도 기억나는데 국어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제가 얼마나 개념이 없었냐면 내무실에 모두가 다 있을 때 말을 놓은 거죠. 그때 긴 미팅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신병들은 팬티랑 런닝이랑 속옷이랑 그다음에 양말을 4개씩 다 줍니다. 보급품으로. 그럼 다 죽이라는 걸 합니다. 남자분들 기억나시죠? 죽이 자기 이름 쓰는 거예요. 공동 빨래터를 쓰니까 다 쓰는데 저는 그게 너무 우스운 거예요. 아니 팬티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속옷에 이름 적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사회물이 안 빠진 거죠. 제가 뭐 점을 찍었나 하여튼 뭐 그냥 표식만 해놓고 이름도 안 적었어요. 교만하게. 그래서 이제 그걸 들고 이제 빨고 놀고 몇 번 하니까 일주일 지나니까 제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세핑에 표시도 안 돼 있다 싶으니까 다 훔쳐간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일주일을 굉장히 건강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주일이 지나니까 건강한 일주일이 지나니까 이제 조금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내 걸 찾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빨래터로 갔는데 빨래터에 제거 같은 게 좀 있어서 이번에 누가 훔쳐갈 거니까 조금 넉넉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저녁에 밥 먹고 내려왔는데 모든 전병력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병장 속옷이 없어졌답니다. 그때부터 관물대를 하나씩 엎어버리기 시작하는데 저는 안 걸릴 거라 생각했어요. 잘 숨겨놔서. 근데 뭐 뛰어봤자 병장 손바닥 아니죠, 그죠? 병장이 찾아낸 건 제 관물대에서 팬티 12장과 양말 10켤레, 긴 미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군대에 조직 사회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는 그때 알게 되었어요. 직장 안 가길 천만다행이죠. 어쨌든 그런 개념 없는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다가 상병 병장 되니까 그래도 짬이 차서 책도 읽을 수 있었는데 집에서 책을 보내줬어요. 근데 뭘 보내줬겠어요? 소설책 보내주겠습니까? 파이프라인이라든지 크게 생각하면 크게 이룬다 이런 책들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아메이랑 좀 다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아메이 한번 알바 삼아서 1년 정도만 해볼까? 인터넷 쇼핑몰이라는데? 라는 생각으로 이제 제가 전역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이아몬드쯤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얘기를 하면 대단한 결단을 통해 가지고 뭐 아메이를 하지 않나요? 이런 느낌 있죠. 뭔가 이제 내 한계를 느끼고 진짜 나의 모든 걸 버리고 새롭게 아메이라는 사업을 시작한다. 라는 어떤 결단에
뭐 멋집니까? 그러면서 탁 비상하는 거죠. 그랜드 이글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글처럼 정말 독수리처럼. 어.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아메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대부분은 다이아몬드고 크라운 앰버서더고 다 마찬가지로 그냥 걷다 보니 그냥 들어간 겁니다. 그냥 우리는 이렇게 아메이 시작했어요. 우린 뭐 대단한 날개 뽑고 깃털 뽑고 뿌리 뽑고 시작한 게 아니라 아니 뭐 정신 차려 보니까 여기 와 있고 정신 차려 보니까 저기 앉아 있더라고요. 어. 아 나도 여기 앉아 있는구나. 그래서 내가 뭐부터 이게 아메이가 뭔가 이제 누가 알려주는 뭐 사수 뭐 스폰서라는 사람은 있지만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부터 할까요? 이렇게 저희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여쭤보니까 일단 미팅 열심히 다니고 목표와 목표를 세우고 제품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카탈로그 공부를 도서관에서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때 남자 화장품이 톨섬이라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하던 버릇이 그때까지 남아가지고 미팅 없는 날은 하루 종일 제품 공부하죠. 앉아서 카탈로그 들고. 그래서 톨섬에 있는 소디움 히아루로네이트는 자기 질량의 1800배의 수분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이런 것들을 빽빽이 하면서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빽빽이 하면서 외운 거예요. 제가 이거 외운 지 20년 됐잖아요. 20년 동안 소비자한테 한 번도 말 못 해봤습니다, 이거. 어, 모르겠는 거예요. 카로틴의 듀나리에라 조류 새로 만들었나? 이 생각하고. 이 단어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인포마당 막 이런 거 자료 뽑아가지고 뭐 빽빽이 공부하고 막 이렇게 이제 제품 공부를 열심히 일주일, 2주일 정도 이렇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역삼투압은 뭐에 역삼투압과 활성탄 필터의 차이점 뭐고 비타민을 왜 먹어야 되고 빽빽이 하듯이 공부했는데 한 1, 2주 지나니까 깨달음이 왔어요. 깨달음의 전제 아시죠? 밀도와 빈도죠, 그죠? 자주 하는데 짧은 기간 안에 자주 하다 보면 깨달음이라는 게 오죠. 어떤 게 제품 공부를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이 제품 공부한다고 매출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뭘 했냐면 친구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모들을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모들은 다 저의 형제 레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 엄마들도 저랑 친한 친구 엄마들은 다 저의 형제 레그로 등록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다 여러분들 아들 친구들 다 가입시키자 엄마들 시키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 땅을 만들어 나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모한테 가서 그냥 지나가는 길에 이모한테 집에 가서 밥 먹고 이렇게 하는데 하루는 이모 집에 갔는데 옛날 구형 정수기 WTS가 저 소리가 삐삐삐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모를 쳐다봤습니다. 물론 이모도 저를 쳐다봤겠죠. 그래서 제가 이모 한 번만 엄마한테 말하지 말고 나한테 이거 좀 바꾸면 안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말 사정하듯이 첫 주문을 받았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게 시작이었고 그 뒤로 이제 제 친구라든지 친구 엄마라든지 아메를 어떻게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사업 설명하는 건 봤는데 제 소비자 관리하는 건 못 봐가지고 제 친구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네 엄마 좀 소개시켜 주라 그러면 네가 쓸 게 없으면 뭐 세제 살 일이 없대요. 그럼 너네 엄마 소개시켜 주라.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엄마 결혼했는데 뭐 그래서 어. 소개시켜 달라니 그러니까 학교에 선생님이 그러니까 양호 선생님이래. 그럼 내 양호실 가겠다. 반속 여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창원에 있는 여중이었어요. 얼마나 떨렸는지 앞에 30분 떨다가 들어간 기억이 나요 아직까지. 그때 양호 선생님이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아메 하는 그 누구 친구인데요. 그러니까 또 이야기 들었다 하면서 기특하다고 막 영양제 2개를 주문하시는 거예요. 저 그때 6% 도전할 때였는데 영양제 2개 주문해서 너무 기뻐서 그날 갖다 드렸어요. 그날 주문받아서 버스 타고 아메프라자를 가서 그걸 사서 그날 갔대. 깜짝 놀란 거예요. S24시도 당일 배송 안 할 텐데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빨리 올 줄 알았으면 휴지도 주문할 걸. 그 다음날 아침에 갖다 드렸어요. 일주일 동안 양호실 4번을 갔습니다. 근데 자주 가다 보면 또 뭔가 보이는 게 있죠. 12시 1시쯤 되니까 성인 여성들이 양호실 침대에 다 누워 있는 거예요. 4명이. 내가 왜 저 누굽니까? 학교 선생님들인데 하루 종일 서 허리 아파갖고 점심 밥 먹고 저 누워 있다 이래. 그저 카달로그 돌려도 됩니까? 그러니까 돌리는. 그 저는 그 정장 입고 있었으니까 그 카달로그 침대마다 안녕하세요 아메하는 총각인데요. 그 저기 카달로그 하나씩 보고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해서 그 커튼으로 갈아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커튼 밖에 이렇게 딱 서 있고 나이트 기도처럼 부르면은 예 참치 4개 맞습니다 하고 다시 돌아오고 거기서 제가 28만 원치 주문을 받은 거예요. 야, 아메 되네. 얼마나 그
버스 타고 그 아메리카자 가는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막 콧노래를 부르면 가서 막 그 꿈에 그리던 풀카트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들고 이곳이고 오는데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이제 대망의 집에 와서 매출을 찍어보는 시간이었어요. 아메이 로그인 해가지고 몇 PB 쟀는데 PB가 안 오른 거예요. 깜짝 놀. 다른 사람 아이디로 샀나 내가? 물건도 다 갖다 줬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다시 뭐 반품하고 어떻게 해야지? 주문 내역 들어가 봤어요. 있어요. 또 주문 내역에는 있어요. 아, 이 전산 에란가 보다. 아, 이럴 수 있지 그래. 그 안 올라. 근데 그 이제 전화하고 뭐 해보니까 주문 다 들어가고 자 매출 정상적으로 올랐. 그날 전 원포원을 알게 됩니다. 휴지, 생리대. 그때 여성 속옷도 팔았거든요, 아메이가. 어. 그런 것들 다 이렇게 너무 좌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제가 6%를 도전하다가 어쨌든 그렇게 다니니까 100만 PV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나가는 말로 말일날 120만 하면 돈이 2배가 될 낀데 이렇게 얘기. 그 말일날 그 얘기를 해줘가지고 제가 그래요? 그러면 해볼까? 그래서 전화를 해서 친구야 나 아메 하는데 나 저기 뭐 쓸 거 없어? 그 전화를 여러 통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통 하니까 그날 제가 다 가지고 있던 명단이 한 7, 80%가 날아간 것 같아요. 아메 그리 하면 안 되죠, 그죠? 안녕, 나 아메 하는데 뭐 쓸 거 없어? 근데 어쨌든 이래저래 좀 주문해주는 친구도 있어서 해서 제가 다, 그러니까 되게 기절을 잤나 봐요. 그러다가 그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115만 PB에 나더라고요. 얼마나 저희 어머니가 뭐랬냐면 네 전화기 이래갖고 잔 거 아나 이러더니 전화하다가 잠드는 거죠. 교만하게 누워서 전화했겠죠. 어쨌든 그렇게 아니 뭐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들 미팅이라고 가보면 뭐 데모 가르쳐주고 이러 하면 앞집 할머니한테 가고 뭐, 이게 맞나? 아니 이분들은 맑아진 게 좋은 건지 안 맑아진 게 좋은 건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화장품 한번 제대로 안 발라본 사람들한테 가서 이게 맞나? 이렇게 하나? 진짜 이렇게 하면 다이아몬드가 되나? 아니 너무 많은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에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만 엉뚱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 친구들 다 한번 CPA 따고 막 이렇게 점점 이렇게 공무원 되고 하는데 나만 괜히 스타트 라인 늦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계속 제가 잘했던 거는 미팅장 앞에서 계속 이제 미팅장에서 앞에서 있었다라는 거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이제 아메를 좀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사업 설명이라는 것도 하게 되고 사업 설명을 주위 사람들이랑 나누다 보니까 친구들 10명한테 제가 사업 설명을 했어요. 아메 한번 같이 해보자고. 그때 뜨거웠는지 5명이 같이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어, 5명이 같이 하겠다 그래가지고 야, 우리가 어떻게 근데 뭐 있는데 저랑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죠. 우리 23살인데 주위에 치약, 비누 자기 돈으로 살 사람이 없다. 어떻게 할까? 하니까 이제 한 친구가 뭘 얘기했냐면 아파트마다 전단지를 붙여보면 어떨까? 좋은 생각이다. 아메이 정수기 필터, 바디로션 뭐 하루 만에 갖다 드립니다. 해가지고 피아노 그 전화번호 떼가는 것처럼 그거 몰라줘 그때는 불법인 거.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 영역을 다 나눠서 다 붙였어요. 창원에 5명 친구 중에 4명이 전화를 받았어요. 떼라고. 어, 그 신고 안 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띄고 한 친구가 야 그럼 아줌마들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 이거 좀 제품 매출이 일어나려면 아줌마들이 어디 있을까? 야 어머니 컴퓨터 교실 가보면 어떨까? 이런 우리가 어머니가 아니잖아 하니까 그 아들 등록해놓고 우리가 갔던데요 어머니 아이디로. 그래서 가보니까 진짜 있어요. 그래서 그 가서 우리가 막 도와주는 거 뭐 안녕하세요 아메 하는 총각인데요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이 주문도 받고 컴퓨터 하는 것도 우리가 배울 건 아니잖아요. 그때 2005년도였으니까 컴퓨터 잘 못하는 어르신들 오시면은 뭐 더블 클릭 가르쳐 줄 텐데 뭐 2번 연속 빠르게 눌러보세요 뭐 이런 거 하고 마우스를 모니터 위쪽으로 올려보세요 이러면 뭐 이래 비는데 뭐 우리가 그래서 뭘 배워요. 어 옆에서 보조 선생님처럼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어머니 컴퓨터 어려우시죠 하면서 가르치면 또 학생 왜 뭐 다 아는 것 같은데 만다 왔노 이러면은 저희는 뭐 아메이를 부업으로 하면서 뭐 아유 막 그래 그 다음에 영양제 한 개 주문하고 커피 주문하고 아무도 전화번호를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집에 찾아올까 봐 무섭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한 친구가 이제 뭐를 얘기를 하냐면 형님 이제 이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창원에 유흥가가 잘 돼 있으니까 밤에 돈이 돈다 이거예요. 밤에 돈이 돈. 그 무슨 말이냐니까. 그 술집 찾아가가지고 사장님들한테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다. 한번 해보자. 너무 피곤한 거예요. 밤 10시부터 막 이렇게 병암 돌리고. 쉽지 않은 거죠. 막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해 보니까 그러면은 주부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업을 하냐 하니까 인제 그 당시 2000 년도 아메이는 마사지를 많이 할 때였어요. 마사지를 하더라. 그래? 그 또 재밌겠네. 그래 우리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배워 달라고 하니까 한 형제래 그러더님이 이렇게 마사지하는 교실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제 보는데 좀 늦게 갔어요 저희가. 이미 다 패왕별이가 되어 있었어요. 하얗게 이렇게 발라 가지고 이제 '아 그래 어쨌든 뭐 그때 모공팩이랑 수분팩만 발라줘도 되구나.' 그때 찜질방으로 친구들 모아 가지고 "야 너네 5 명은 누워 2 명은 나 따라해." 해 가지고 막 세수도 안 한 상태에서 막 했는데 20 대니까 얼마나 피부가 좋아지겠어요. 애들이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하면 우리 다이아몬드 될 수 있어.'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부터 다 팩을 사서 마사지를 하러 다닌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처럼 자격증 없는 사람이 누워서 마사지 해도 별 불법이 아니었어요. 지금 하면 이 잡혀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인제 하는데 이모나 뭐 이렇게 눕혀 가지고 이렇게 막 그때 얼굴을 대 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한 분들이죠, 우리 총각들한테. 근데 계속 인제 캔슬이 되는 거예요, 애들이. 막 마음이 급하잖아요. 버스 타고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이니까. 한 해면으로 그 제형을 이렇게 막 그 마사지 크림을 이렇게 닦아내는데 물이 너무 없으면 안 닦이잖아요. 근데 이제 물을 좀 넉넉하게 해서 했는데 다 하고 나니까 그 이모 등이 다 젖어 있었던 거예요, 물이 귀로 다 넘어가서. 그래서 "다음부터는 안 받겠다." 했대요. "아 그래. 그 니는 왜 캔슬당했냐?" 하니까 한 친구는 그 해면으로 닦고 그다음에 화장솜으로 스킨을 하고 나면 스킨이 물기가 있는데 그때 물기 제가 마음이 급하니까 물기 조금 빨리 마르라고 뺨을 좀 때렸는데 "그게 많이 아팠다." 이렇게 그래서 "안 하겠다."라고 했 근데 인제 그 친구는 어쨌든 그 코스가 끝나고 어쨌든 "안 하겠다." 했는데 한 친구는 중간에 쫓겨났더라고요. 근데 "니는 왜 중간에 그렇게 됐냐?" "몰라." 하고 있는데 손에 담배 냄새 난다고 나가라 하더라고요. 다 모여 가지고 우린 뭐 아무 개념이 없었어요. 다이아몬드 되고 싶은데 뭐 어째야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골 싸매면서 결국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우리는 그래 물건을 파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우리 나이대나 성별이 제품을 뭐 이렇게 해 가지고는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때 이제 우리가 늘리는 거죠. 함께 배우는 사람의 숫자를 늘리는 게 아메이다라는 걸 이제 그렇게 방황해 보고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업 설명하게 됐는데 진짜 아메이가 저한테 이제 이해가 됐던 게 뭐냐면 이 많은 제품들 있잖아요. 물, 샴푸, 린스, 트리트먼트, 클렌징 티슈 뭐 하루에 써야 되는 생활 필수품들 저 많은 것들이 뭐냐면 다 고정 소비라는 거죠. 어디서 사든 고정 소비라는 거죠. 그럼 고정 소비라는 건 고정적으로 돈 나간다는 뜻이죠. 월세도 고정 지출이죠. 근데 생필품도 고정 지출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머리를 정기적으로 감습니까? 간헐적으로 감습니까? 정기적으로 감잖아요. 그러면 샴푸 떨어지는 추이가 비슷하겠네요, 우리가. 그러면 그것도 고정 지출이잖아요. 근데 내 호주머니에서 나간 샴푸비가 증발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 호주머니로 들어가는지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 이거였어요. 아메이 컨셉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커피 한 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뭐 3,000 원, 4,000원 주고 만약에 마신다 해도 이 안에 들어 있는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컵 플라스틱 팔아서 남기는 사람, 빨대 만드는 사람, 저 직원 월급도 들어가야 되고 그 가게 월세와 사장 이익분도 들어가야 되고 저 아프리카에서 커피 콩 막 이렇게 재배하는 그 아프리카 총각들 월급도 줘야 되고 그 커피 실어 나르는 비행기 기장 아저씨 월급도 줘야 되고 이 한 잔에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붙어 있냐는 거죠. 그죠? 근데 그중에 누군가는 또 손 안 대고 코 푸는 사람들이 있죠. 어. 마찬가지 내가 머리 감음으로써 누군가는 손 안 대고 수입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내가 양치하는데 누군가는 이해관계자, 좀 더 손쉬운 이해관계자가 있다라는 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근데 아메이 어플을 쓰게 되면 그 이해관계자 중에 한 명이 내가 된다라고. 내가 머리 감는데 내가 그 수입을 일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 저는 '아 이 컨셉 너무 괜찮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개념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즉 어플을 깔아주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저는 여기서 인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아메이에서 200 벌고 500 벌고 1000 벌고 수입의 높이도 중요하죠. 근데 아메이가 인상적이었던 건 수입의 높이보다는 수입의 길이였습니다. 훨씬 더 오랫동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일반 수입에 비해서. 그게 근거는 뭐냐? 자의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보험을 가입시킬 때 보통 권유를 통해서 보험을 가입하지 내가 갑자기 '보험 들어야 되겠어.'라는 생각이 잘 들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그죠? 근데 생필품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쿠팡 쓸 때 누군가의 추천을 받아서 지금도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알아 들어가서 주문하십니까? 알아서 들어가서 주문하시죠. '그걸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겠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예를 들어 알렸다. 그 동생 친구 또 알리고 해서 제가 저 정도의 1000만 매출을 해서
스스로 쓰는 사람들, 스스로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저렇게 만들어져 버리면 제 수입이 약 한 5천 정도 되죠. 저렇게 되면. 자, 그런데 여기서 인상적인 건 뭐냐면 저 200만 원이라는 돈, 물론 본업의 추가 수익으로 200만 원은 큰 돈이기도 하죠. 근데 수입의 성격이 저 사람, 동생의 친구의 친구는 저한테 주문할까요? 어플로 주문할까요? 그러면 택배는 제가 갖다 줄까요? 택배 기사님 갖다 줄까요? 그러면 스스로 쓰는 사람만 늘어나면 제가 꼭 현장에 있지 않아도 되겠네요. 아까 카드 사장님이랑 비슷해졌네요, 이제. 이해 가세요? 그 개념이었어요. 건물 갖고 있는 거랑 뭐가 다르나? 10억짜리 수익형 부동산 갖고 있으면 연에 한 5, 6천만 원 나오죠. 50명이 20만 PB 정도 쓰는 고정 소비자가 있으면 연에 5, 6천만 원입니다. 저게 10억짜리 부동산 네트워크잖아요, 저 정도가. 그러면 스스로 쓰는 소비자 한 명은 2천만 원의 부동산 가치와 같네요. 하루에 한 평씩 온라인 부동산 늘린다는 마음으로 어플 깔아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아메이잖아요. 자본금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그래도 저는 말을 못하겠어요. 아메이 말하기 어려서요. 아메이가 어떤 일인지 아시죠? 입 열면 개업이고 입 닫으면 폐업이죠. 그죠? 어. 그래서 제가 이제 1,000만 매출을 12달 쭉 하는 파운더스 플래티넘 연봉 5천이 딱 되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목표가 좀 사라지더라고요. 에메랄드는 가야 되는데 너무 멀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아, 에메랄드 어떻게 저렇게 될까? 너무 멀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1,000만의 사고에 사로잡히게 되더라고요. 뭐냐면 1,000이 다 되어 가면 아, 이번 달도 끝났네. 아, 그냥 1,000이 무의식적인 목표가 돼 버린 거죠.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항상 그냥 천 갖고만 생각을 하고 뭔가 좀 더 쉽게 천일 할 수 없을까? 게을러지더라고요, 사람이. 천이 되면은 뭐 그렇게 나서지도 않고. 뭐냐면 옛날에는 뭐 누가 야, 나 한 시간 거리에 친구야 뭐 나 생리대 2개만 좀 갖다 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뭐 1시간 거리고 뭐 산까지 정광석화처럼 막 이렇게 가서 갖다 주는 그 가는 동안 너무 행복했어요, 사실. 온갖 상상을 다 하니까. 막 그 친구가 나중에 생리대를 전달받고 아메를 시작해서 무대에 올라와서 울면서 SP 스피치 하는 거 상상하면서 가니까 왜 우리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그 지하철에서 예쁜 여성과 눈이 마주치면 그 짧은 순간에 손자 이름까지 짓잖아요. 그죠? 그 엄청난 상상력은 온데간데없고 뭐 그때 부산에서 더블엑스 주문 들어왔는 기억나는 게 제가 다음에 가는 길에 전달해 드릴게요 하니까 알겠다 하셨어요. 한 일주일인가 2주일 있다가 저 이제 갈 수 있는데 이번에 부산 가는데 지금 갖다 드려도 될까요? 하니까 아, 너 바쁜 거 같아 가지고 다른 데 시켰다 이러더라고요. 천만의 가치더라고요, 삶이. 천만에. 그래서 이런 였어요. 아우 제가 어 이 사람이 자 보세요. 이게 목적 전도 현상이죠. 이 사람이 애초에 왜 올라갔을까요? 저 위에. 살 빼려고 올라갔죠. 근데 왜 앉았을까요? 힘들어서는 이유고 목적이 뭘까요? 편하려고. 그죠? 그러니까 살 뺀다라는 효과에서 편한다는 그 과정으로는 이제 눈이 가버린 거잖아요. 이게 목적 전도 현상이죠. 제 아메이도 어느 순간 그렇게 돼 버렸더라고요. 처음에 성공하려고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좀 편안하게 하려는 아메이, 좀 덜 상처받으려는 아메이. 그게 애초에 목적이 아니었는데, 그죠? 두 가지 가치 안에서 후자 걸 손을 들어주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한번 정신 차린 계기가 있었어요. 에메랄드를 진짜 한번 가야 되겠다. 에메랄드가 되면 월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꾸준히 나와서 가난과 이별하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월 500만 원. 꾸준하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거 도전할 때가 26살이었습니다. 한국 나이로, 지금 나이로 치면 24살이었죠. 어, 과연 내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죠. 첫 번째 라인은 우리 중학교 때 영어 학원 선생님이 아메이를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어쨌든 어느 나름대로 잘 하고 계셨고, 두 번째, 세 번째 라인은 23살, 24살이었어요. 쉽지 않은 어떤 도전이었는데 그것도 그마저도 그 친구들이 제가 에메랄드가 끝나갈 때쯤 되니까 아메이를 못하게 됐었어요. 내가 야 이게 맞나? 아메이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에메랄드는 거의 다 돼가는데 이 친구들이 부모님이 반대해서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아메이를 못하게 됐는데 이래도 계속해서 하는 게 맞나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회계년도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메랄드를 한 번 더 하게 돼요. 그래서 1번, 2번, 3번 레그가 아니라 1번, 4번, 5번 레그로 에메랄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이아몬드가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2번, 3번이 제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다이아몬드가 6라인이 그대로 복제해서 스스로 200만 원을 벌게끔 스스로 1000만 매출을 할 수 있게끔 제대로 도와드리니까 다이아몬드가 제가 29에 되었었거든요. 29에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파트너들과 함께 이렇게 아미 비즈니스를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죠. 사실은 제가 다이아몬드를 하고 싶었는데 의지를 가진 사람이 5명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없어서 제가 사촌 누나한테 누나 나랑 같이 아메 해보지 않을래? 내가 많이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누나가 자기는 재능이 없고 이제 플루 선생님이었거든요. 자기 친구를 소개해줬어요. 알겠어 하고 이제 친구 소개를 받아서 친구랑 잘 이렇게 그 친구한테 이제 아메 설명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6%를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36, 36 이렇게 계속 1년째. 근데 난 다음 달에 이 사람과 함께 1000만 매출을 해야 되는데 21%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어떻게 하나 계속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가 어디 가실 때 있으세요 하니까 학부모 물어보니까 학부모들이 부담스러워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대요. 그럼 맞잖아요. 그럴 수 있구나 하고 이제 그럼 내일은 어디 가십니까 하니까 내일은 친구 결혼식 간대요. 저녁에 하는 결혼식이었거든요.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중화 씨라 그랬거든요. 사촌 누나 친구니까 중화 씨 내일 혹시 축가 한번 부를래요 이러는 거예요. 축가 결혼식 축가 그냥 제가 모르는 분 아니에요? 하니까 모르는 분이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축가를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때 노래를 되게 잘 불렀을 때 의미가 있고 아니면 좀 잘 못 부른다라는 건 지인이 축하해 주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데 잘 못 부르는 모르는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니까 자기도 웃으면서 맞네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자리가 끝났어요. 이거 왜 그래요? 축가를 코너를 넣을지 말지 고민이라 그래요. 근데 옆에 있던 이영은 리더 제 와이프가 지금 그때는 이제 여자친구였죠. 오빠 그쪽 레그 답답하다면서 뭐 거기 뭐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천지 모르는 소리도 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저 하면 사람 고민이 되잖아요. 저녁에 한 10시였나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아직 그 유효하냐 하니까 유효하대요. 아직 그 축가 코너를 넣을지 말지 고민이래요. 그럼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 인연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아유 뭐안 보면 되지 다시는. 그리고 이제 그 이영 리더하고 저 하라고 이제 그 코인 노래방 가가지고 이제 노래 연습하고 우황청심만 먹고 여기서 흰 마이 같은 거 입고 갔던 기억이 나요. 갔는데 진짜 맹색한데 제가 가서 알았어요. 플루 선생님 친구잖아요. 음악인들의 결혼식이었어요. 모두가 그 자리를 고사해서 아무 넣을까 말까 했던 거예요. 제 앞에 현악 사중주 라이브가 있었어요. 자기 각 친구들이 각자 악기를 갖고 와서 그 다음에 난 거예요. 제가 강의할 때 우황청심은 저는 아메이하고 20년을 하면서 강의 많이 해봤는데 한 번도 우황청심은 안 먹어봤거든. 그런 거 그날 2병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뭐 간주가 나오는데 올라갔죠. 올라가서 뭐 했죠. 아침이 오는 거리 워워워 하객도 다 놀라고 저도 놀라고 그 부부도 놀라고 모든 놀라움 속에서 결혼식이 마쳐졌죠. 어 그래서 근데 그 또 기적적으로 그 친구들 그분들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와서 비즈니스를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사업 설명하고 이제 SP가 됐어요. 그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그 부부가 SP가 되고 그 부분은 사업을 하다가 못 하게 됐는데 그 뎁스에서 그 다다음 해에 에메랄드가 나왔어요. 그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게 결론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 상황에서 축가 부르실랍니까 하면 다 안 부른다 그러죠. 근데 아메 하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만약에 부르면 2년 있다가 에메랄드가 반드시 나온다 하면 축가 부르겠습니까? 전부 다 부른다 그래요. 근데 결과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매 순간 내가 좋은 선택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인생에 2가지 선택이 있죠. 편한 선택과 유리한 선택. 그죠?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편한 선택 쪽으로 기울죠. 그죠?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편한 선택이 불리하다라는 건 우리 본능적으로 알아요. 근데 유리한 선택은 불편하다라는 걸 아니까 당장 선택하기가 꺼려지는 거죠, 사실은. 근데 유리한 것들은 다 불편하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죠? 운동 안 하는 것보다 운동하는 게 유리한 거잖아요. 그죠? 운동 안 하는 게 편한 거고. 다 마찬가지 아닐까. 그래서 다이아몬드 이외에도 이렇게 많은 핀이 있죠. 맞아, 수석 다이아몬드도 있고 여기 계신 또 박철훈 리더님처럼 그 이상의 FC 이런 핀들도 있고 저 끝에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 예전에 저희 권인근 스폰서님이셨나 그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진짜 우리 너무 가고 싶은 핀이잖아요. 우리 크라운 산도 봐도 막 이런 생각도 하고 하는데 어,
저게 고닝거 스폰서님이 친구들이 자기 뭐 너 아메이스 잘 됐다며 하니까 뭐야 하니까 크라운 앰버서더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직 다이아몬드는 안 됐는가 봐. 잘 모르니까.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됐다 하면 사람들이 와 얼마나 대단한 노력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밭이 어디냐면 여기잖아요, 사실은.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다이아몬드라는 이제 뭐 일단 목적지가 있어요. 왼쪽 위에 저기가 목적지가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 여기 보시면 밑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스타트 지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는 펜이 안 먹네요. 저희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자, 보시면 오늘 여기 올래 말래 이렇게 누군가 물어봤는데 누가 온 사람도 있고 안 온 사람도 있죠.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아니 뭐 아메이로는 이제 더 이상 뭔가 정보 받을 일이 없으니까 여기 끝에 갇히는 거죠. 근데 온 사람들은 어쨌든 아메이로서 다음이 있죠. 왔어요. 왔는데 이제 아유 그냥 뭐 나는 오늘 하루 강의 잘 들었다 하고 끝내면 그냥 나는 여기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이제 다시 아메 볼 일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다시 말하는 대로 한번 해볼까 하면 또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 파스에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해봤는데 근데 잘 안 되네 내 마음대로 나는 나랑 안 맞는 일인가 보다 하고 이제 더 이상 안 배우면 끝나는 거고 나 내가 왜 그때 나온 사람들이 설명하는 대로 했는데 잘 안 되지? 내가 좀 더 배워봐야 되겠다 하면은 또 다음이 열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좋은 선택의 연속으로 다이아몬드까지 가는 거지. 노력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다 노력하지 그죠? 전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첫 번째 변화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어. 제가 최근에 25일 동안 6kg를 뺐거든요. 뭐였냐면 바디케어하고 라이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기 판토블렌드랑 그거 먹었죠. 슬림핀 유산균. 빨리 빠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평생 다이어트 이렇게 농락당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 뭐 뱃살이 많으면 참치로 태어날 걸. 처먹지 말든가 말하지 말든가 이러나 저러나 이 입이 문제다 이런 거. 우리 장기는 각종 두려워하는 게 다르죠. 심장은 짠 걸 두려워하고 배는 뭘 두려워, 콩팥은 뭘 두려워. 근데 우리 입이 용감하죠, 그죠? 그래서 저걸 다 이긴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매번 이렇게 영양소 밸런스를 맞추라 하니까 저 밸런스를 저렇게 우리가 맞춰 나가지고 또 반찬 모자라니까 반찬을 리필하고 어제 저녁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정말 근데 이걸 통해 가지고 아메이 바디키를 통해 가지고 정말 달라진 사람들, 정말 많이 슬림해진 사람들, 그 나중에 바디 프로필도 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 싫다고 그만 찍으라 그랬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분이 우리 와이프입니다. 나중에 계속 찍더만 점점 늘어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메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뭐냐면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내가 어, 먼저 좋은 사람들과 함께 배우고 배우는 시간들을 가지고 자 그리고 상담하고 그리고 또 내가 결에 맞는 사람들이랑 함께 여행 다니고 그런 것들이 어쩌면 암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23살의 저였어요. 그리고 40대의 저죠, 그죠? 이 사이에 선택이 있었던 거죠.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메를 저를 시킬 때가 아메 7년 차, 8년 차였는데, 저는 무대 위에서 아메 잘된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나가보면 잘 되지 않은 케이스도 있죠. 우리 7년, 8년 한 부모님은 그걸 다 아는 분이잖아요. 잘된 사람도 알고, 만약에 또 무대 뒤에서 또 힘든 일이 있다면 그것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추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면 한 번은 알아볼 만한 일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아메에서 또 크로아티아 이렇게 초청장. 어, 여기가 이제 다이아몬드 인비테이셔널인데요.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건 뭐 수입이 1억이 여기 되고 이런 것도 뭐 물론 좋은 일이지만 다이아몬드 문화권에 들어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문화권. 어, 그리고 또 파트너들과 좋은 여행들. 그다음에 슈퍼 시리즈 아시죠?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요트 대회에 또 이렇게 함께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는 저기 있는 분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나카지마 가오루라는 일본 리더님이시죠. 그러니까 아메이 회장님과 이렇게 좋은 시간들. 여기는 이제 이미 2세 사업, 3세 사업이 이어지고 있는 유럽 리더님들이었어요. 그리고 2019년 라스베가스죠. 전 세계에서 다이아몬드들이 싹 다 모이는 10년에 한 번 하잖아요. 그죠? 다이아몬드 개모임이라 그러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전 세계 다양한 인종들이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이렇게 옵니다. 이때 보면 참 동기부여를 많이 맞아요. 인도에서 어디 필리핀에서 중국에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브라질에서 이렇게 그때 레이디 가가 또 불러줬었거든요. 그것도 너무 인상적인 일이었고 그리고 또 이제 수석 다이아몬드로 이제 라스베가스를 그때 갔었거든요. 꼭 수석 다이아몬드로 한번 도전해서 가보세요. 가니까 그때 헬기 태워줬었어요. 다이아몬드가 많지 않지 않나요? 이렇게 하는 사람 많은데 하지만 가보면 다 여기가 다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정말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잘 없어서 그렇지. 그리고 애니타 후라고 해서 20살에 시작해서 30에 크라운 앰버서더가 된 왼쪽에 있는 여성분. 근데 30에 크라운 앰버서더 됐다가 FCA가 되는데 20년이 걸렸죠. 50세에 FCA가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우연하게 가게 돼서 한국에서 가는데 혹시 필요하신 거 없으십니까? 여쭤보니까 허니버터칩 유행이라며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허니버터칩 들고 간 그때 사진입니다. 이분 20살에 제가 25살에 트리플 다이아몬드가 된 야마자키 다쿠미 체육 선생님이었는데 지금 전 세계에 자기가 원하는 식당 지어놓고 이렇게 다니죠.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후아킨 들어보신 분이 계신 내 나라죠, 그죠? 이제는 내 나라에서 크라운 앰버서더를 했다고 하시죠, 그죠? 대단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홍콩의 수석 다이아몬드 리더님, 마카오의 더블 다이아몬드 리더님, 또 이제 베트남의 친근하죠, 이분들은 베트남의 SP 리더님들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영양제 먹는 걸로 잘 안 지잖아요, 그죠? 쉽게 지지 않는데 예전에 우리 그런 적이 있었다 그러죠. 디즈니랜드에서 그 미국 아메이 프로그램이었나요? 여행을 갔는데 줄이 너무 기니까 아유 우리 앉아서 영양제나 좀 먹읍시다 해가지고 다들 앉아서 쉐이크 타고 영양제 타고 이렇게 다 먹으니까 앞에 있는 줄이 홍해처럼 갈라졌다 그러죠. 암 환자 마지막 여행 온 줄 알고 단체로 약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먼저 타라고 우리가 그 정도로 먹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야 대륙의 기상은 달랐습니다. 제가 가서 겸손해졌어요. 야 너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구나. 제가 아메를 처음부터 크게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2006년도에 봤던 그림이에요. 이게 뭐냐면 덱스터 헤거라고 그죠? 아메이 또 큰 리더님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아메를 이때 당시 벌써 한 40년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아메이를 저렇게 오래 하신 분이 저때 336만 불이면 한 40억, 50억 지금으로 치면 한 100억 되겠죠. 20년 전이니까. 그 정도 되는 수입을 저렇게 한 번에 받는 어떤 행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야, 내가 저거에 10분의 1만 벌어도 100분의 1만 벌어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거 보면서 아메이 저 사람이 하는 아메이와 내가 하는 아메이가 같은 아메이라면 내가 또 어쨌든 좀 더 집중하면은 저렇게까지는 안 돼도 저렇게 비슷하게 근사치에 갈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4년이 2020 이제 5년이 됐죠. 5년이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나이가 다 들어가잖아요. 아이도 나이가 들어가고 우리도 나이가 들어가죠, 그죠?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 여기 40대 40대 아이가 5살, 3살 이렇게 된다면 50대도 올 것이고 60대도 올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들은 나이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독립할 나이가 아니죠. 경제적으로 우리가 무너질 때도. 근데 70도 오고 80도 오고 90도 올 건데 어차피 나이가 들어가는 거. 아메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10년 뒤에 에메랄드만 돼도 괜찮지 않나요? 10년 뒤에 다이아몬드만 돼도 20년 뒤에 다이아몬드가 돼도 괜찮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배워보자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를 처음에 할 때, 나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잖아요. 의심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제가 그 사명서라는 게 적는 게 우리 때 유행이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한국 아메의 젊은 ABO들의 꿈이 될 것이다. 아메 시작할 때 전 세계를 누비며 꿈과 희망을 전달하고 살아서 천조의 다이아몬드를 만들고 언제나 감사하고 긍정 말고 겸손하고 선한 부자가 되어 10억 이상 기부할 것이고 내가 남을 도울 수 있고 아메를 증명할 것이고 이상한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지금 좀 비슷해진 것 같습니까? 비슷해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이런 얘기를 해줘요. 감사하게도. 근데 저걸 적을 당시에 저는 전혀 와닿지 않는. 암에 처음 시작할 때 진짜 될까 말까 한 그런 어떤 제 상태에서 시작 적었던 거죠. 그래서 세월이 이렇게 지났고요.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긴 줄 알아요? 제가 아메이 하면서 뭘 했냐면은요. 여러분 오늘 뭘 적으셨죠, 그죠? 제가 이게 한 사람 강의 필기한 거였어요. 저는 종이를 많이 썼어요. 어, 이 집착 비슷한 건데요. 음, 저는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무대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20년 전에 저도 앉아서 계속 배우는 사람이었잖아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불안감이 순간순간 엄습하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괜히 내가 아메에 앉아 있다가 내 친구들이랑 사회생활 스타트라인만 1, 2년 늦어지는 거 아닐까? 막 그런 불안감이 엄습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강의장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죠. 딴 생각할 것인지 집중할 것인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외우려고 적은 게 아니라 생각을 현재에 붙들어 매려고 적었던 것 같아요. 계속 생각이 안 좋은 쪽으로 뻗쳐나가니까 농담하는 것까지 다 적었었어요. 막 적으면서 어 그러면 무대 위에 있는 그 저렇게 특별해 보이는 저 사람과 앉아 있는 보잘것없는 내가 진짜 담은 1cm라도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렇게 적고 나면 생각을 카피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비슷해져야지.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누군가가 인스타에 제 책을 이렇게 문구로 떠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고 울산에서 한 리더님이 어, 저기 이제 노트를 들고 와서 이렇게 사인해달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 책을 필사했더라고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평생 남의 이야기 한다고 나는 시간 다 보낸 줄 알았거든요. 우리 어떤 얘기해요? 박철웅 리더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런 뭐 우리 남의 이야기 하잖아요. 막 성공 사례로 뭐 김일두 리더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평생을 남 이야기, 남 성공 이야기 하고 다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남들이 내 이야기 하고 다니는구나 이제. 결국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이 안에서. 순서가 아직 오지 않았을 수는 있습니다. 어. 저도 처음부터 이런 게 보였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시간이 지나서 그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그 저기 수원에서 제가 어치버스 데이에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의를 했는데 사진 잘 나왔죠. 강의를 했는데 그게 매일경제에 이렇게 실렸더라고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부모님의 정신적 상속이라는 어떤 주제를 이렇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아메이라는 걸 두고 혹은 신분 상승이라는 걸 두고 아니면 부의 확장이라는 걸 두고 한번 치열하게 사는 모습이 저는 자녀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세상과 그러니까 주어진 거 내가 주어진 대로만 먹고 살자 이게 아니라 내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부모님의 뒷모습 전 충분히 멋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메 안에 다이아몬드 이상의 자녀들이 다 잘 자란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가족은 다 아메이를 이렇게 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생도 결혼해서 아메이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2대, 3대가 생겼죠. 아메이도 마찬가지 이제 2대, 이번에 3대가 오셨죠. 그죠? 시간이 저렇게 지났을 때 우리가 아메이를 한번 유산으로 이 네트워크라는 걸 유산으로 남겨주면 얼마나 멋질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는 하기 조금 늦은 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87세지만 이번에 91세가 되신 이번 올해 파운더스 플래티넘 도전하시는 리더님이세요. 91세. 너무 대단하시죠, 그죠? 이분이 하신 말씀의 가장 큰 명언이 뭐냐면 아메이 안에서 나의 3년 뒤가 기대된다라고 해요. 젊고 나이 들고는 숫자가 아닌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대상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느냐. 남편분 진작에 돌아가셨거든요. 91세니까. 그래서 또 제가 젊다고 생각했던 게 얼마 전에 저한테 얘기해 준 남자친구 생겼다. 교수님이신데 남자친구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나이가 아니구나. 내 나이는 내가 결정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었고요. 아메이는 언제 할 수 이렇게 있을까요? 참 어, 우리 이분 리더님들이 줌 스피치 하시는 계시는데 거예요. 저 스폰서님이 소개를 해가지고 저가 그리고 아메이는 언제 할 수 있을까? 아메이는 딱 이때만 할 수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지금? 그런 거면 제가 안 했겠죠. 추천받았을 때입니다. 갑자기 하고 싶은지는 않아요. 이 일이. 누군가 물어볼 때 한번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고민되죠. 아메이 해볼까 말까. 고민이라는 건 둘 다 가능성을 가졌기 때문에 나의 고민의 영역으로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친구가 간밤에 그러니까 별로 안 친한 친구예요. 야 급한데 한 100만 원 있냐? 좀 빌려주라 하면은 고민돼요 안 돼요? 고민되죠. 빌려줄까? 안 빌려준 건 너무 또 매서운 거 너무 냉정한 것 같고 고민돼요. 음. 근데 친구가 야 나 진짜 급한데 15억만 빌려달라고. 15억. 고민돼요 안 돼요? 고민 안 되잖아. 내 뇌는 불가능의 영역은 고민의 영역에 넣지 않는다고요. 아메이가 고민되는 건 하는 것도 가능하고 안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의사결정의 패턴 안 하는 게 편하긴 하죠. 근데 한다라는 유리한 선택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게 5년 뒤, 10년 뒤 여러분의 삶을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또 긴 시간 강의 들으셨는데 다음 만날 때는 또 지금과 우리 다 같이 다른 핀으로 또 더 성장된 모습으로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방중아 쪽 다이아몬드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